이제 종목들 보러 가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체 왜 이슈가 되었던 것인가? 넷마블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의 상승세는 한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반등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주 동안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6% 가까운 반등을 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었던 BTS 월드 출시되고 나서 이렇다 할 좋은 얘기가 안 들려요. 이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빠졌던 것인데 오늘은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2천억 원 규모. 이것에 좀 힘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98,900원 빨리 돌아와 주길 기대를 보겠습니다. 넷마블 일단 챙겨보고 가고요. SKC 보겠습니다. 세계 1위의 2차 전지 동박 전문 업체를 올해 말까지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꽤 기대가 큰 건인가 봐요. 이걸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시장, 전기차용 그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큰 시장으로 꼽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동박, 그러니까 동으로 종이처럼 얇게 만든 이것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KC 오늘 3% 넘게 올라서고요. 39,4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JNK 히터는 상승폭 좀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2%대 상승 현재는 진행되고 있네요. 경기도 고양시 쪽에 자유로에 수소 충전소 이거 수주 따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소 충전소가 한 21곳 이 정도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 3년 안에 300여 개 가까이는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전체 큰 그림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인데 수소 충전소 이제 하나하나 난다라고 할 때마다 관련주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어쨌건 뉴스 잡히면서 4,720원대까지는 반등 나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CJCGV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6% 넘게 올라서네요. 올 하반기에 영화 재미난 거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스파이더맨 인기 좋잖아요. 그리고 분노의 질주 다음 달 예정되어 있고 라이언 킹 이번 달에 이제 개봉한다고 하고 올 하반기에 또 겨울왕국 2 나온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대작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뭐 영화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과 함께 사실 CGV는 근데 해외 법인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둔화가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이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수익 잘 안 나는 것들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8,100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도 이거 왜 이럴까요? 신라제는 지금 10% 넘게 급락을 하고 있네요. 세트리온 3인방도 지금 무시무시하고요. 신라젠에서는 개별 이슈로 잡힌 악재가 현직 한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전량 매도했다, 그 지분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좀 투심이 악화되는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매도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팩사백의 인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타이밍이 좀 그래요. 42,150원까지 미끄러져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서 이제는 탄소 섬유, 공작 기계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에 관련주들 쪽으로 또 어떤 수혜주가 예상이 되나 이런 것들 또 찾기 혈안이었습니다. 관련 수혜주로서 국일제지, 화신테크 등이 꼽히긴 했는데요. 상승 탄력도 다 이렇네요. 의미 있는 아이디어인지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보겠습니다. 신차 효과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프라임스택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차 먼저 볼게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제는 SUV 쪽에서 좀 희망을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적이 꾸준히 더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요. 어떤 시각 가져가면 될지 점검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그 좋은 얘기 뒷받침하는 실적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업체였던 모멘텀이 세단보다는 SUV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팰리세이드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미국 포춘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판매도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수가 부진한 부분들을 의외로
미국 시장에서 만회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실적이 좀 뒷받쳐주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는 물론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 결론은 결국 뭐 당연히지만 실적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 2016년하고 2015년, 2014년도 같은 2014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어쨌든 4만 원대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었던 원동력이 분기 기준 영업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상회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2조 원대 영업이익이 이제는 1조 원대 그리고 이제는 그 아래 단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밀려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최근까지 잘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잘 상승을 하다가 5월 달부터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가 물론 지금 해외 변수가 너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기아차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연간 기준으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제가 볼 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뭐 6월 달, 7월 달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이던스가 더 조정이 되는데 그때 가서 가이던스가 2조 원대로 상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시장 변수를 제외하고 기아차만 보게 된다라면은 우상향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이제 가는 종목들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대형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게 된다라면은 물론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아차를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좋아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주들 좀 챙겨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오늘 지금 상승 탄력도 다 줄긴 했는데요. 네. 국일제지, 화신테크를 뭐 비롯한 탄소 섬유 뭐 관련한 규제로 인한 수혜 예상 기업들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이제 보니까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같은 그동안 애국 소비주들 급락으로 돌아섰더라고요.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또 관심을 단기간으로는 둬도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테마인데 참 테마라는 게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후에서인 것 같아요. 뒤늦게 좀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모나미 같은 종목들 네. 지금 어제까지 상승하고 오늘 하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갈까 말까 고민을 네. 되게 많이 할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가보게 된다면 예전에 시스템 반도체 얘기할 때도 시스템 반도체 잘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제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램테크놀로지 관련된 어떤 소재 기업들 또 부각이 됐었지만은 또 조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신테크라든지 국일제지 같은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오늘 같은 이거 외에도 아시겠지만 공작기계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뭐 농산물 관련주들 여러 가지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테마가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했지만 두더지 잡기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는 게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뭐 가슴앓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좀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나빠요 저는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가볼게요. 근데 다음 종목도 뭐 기대를 걸고 희망을 찾기보다는 네. 조금 약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의 종목이어서요. 신라젠을 비롯한 오늘 바이오주들의 급락세, 뭐 특히 뭐 셀트리온 3인방과 신라젠이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걸까요? 신라젠은 뭐 이슈가 있었다 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안 좋은 종목도 있고 그냥 빌미를 잡아서 그냥 네. 확 빠져버리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양시장보다 안 좋잖아요. 코스피는 누가 보다 대장주가 IT, 네. 코스닥은 누가 보다 대장주가 바이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빠질 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섹터가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이오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IT, 오늘은 바이오, 시가총액이 큰 섹터들 두 개가 연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시장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보사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여타 임상 실패 종목들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어찌 보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분명히 원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신뢰 좀 잃었고 그리고 임상 실패로 인해서 이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잃어버린 상황이고 거기다가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늘 아시겠지만은 현지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이유 없는 뭐 어떤 결과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것도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반기에 신라젠 같은 경우 무용성 평가가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이 무용성 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상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HLB 같은 그런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조금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자그마한 것도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제가 보기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도 많이 빠지고 그 중심에 또 신라젠도 빠지고 그리고 SLT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임상보다는 시장의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매도 타겟이 되고 그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뭐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신뢰를 찾기 전까지는 뭐 상승이라기보다는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바이오 시장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뭐 나빠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네. 뭐 많이 빠졌을 때 바이오주들 많이 빠져 있는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는 좀 담아보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네. 계셨거든요. 근데 팀장님은 아직까지다라는 저는 말씀이신 지금 이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 나갔지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날 때까지 건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끝날 때까지? 올해 끝날 올해가 때까지는 끝날 내년 때까지? 전까지는 아예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네.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네. 근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오게 되면 2018년도에 바이오가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간 거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 소멸 과정이 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이오 같은 게 잘 보세요. 2015년도에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6년, 2017년 쉬고 2018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타이밍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탑픽으로는 기아차밖에 없네요. 네. 탑픽을 네.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쉽지만 내일장 탑픽으로 기아차 네. 올려놓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란스닥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장 이 양시장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요. 장 초반에 살짝 반등이 나와준다 했더니 이내 하락 전환했고 특히 코스닥은 마감 앞두고 낙폭이 훨씬 더 커진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전강 후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 부근인데요. 마감 예상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0.6%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부근 와서 그 낙폭이 더욱더 커진 모습인데요. 2051선, 205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현재 2% 가까운 내림세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55선에 오늘 마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호가 분위기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는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5%의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7%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8% 급락이고요. CJ ELM 2.9% 내림세고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마감합니다.
힘들었던 7월 9일 화요일에 거래가 드디어 마쳤습니다. 최근 임상 실패 등 악재에 급격하게 노출된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아직 그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일제히 급락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1% 내림세로 마감했고 셀트리온도 7.7% 급락, 셀트리온 제약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4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보셨듯이 임원이 보유 주식을 전면 매도한 신라젠 역시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시면 10% 급락이었고요. 저가 권역에서 마감가가 나왔습니다. 42,000원 선까지 내려간 모습 포착이 됐고요. HLB 역시 급락입니다. 그래도 저가 부근에선 조금 올라오면서 마감가 형성했는데 9.5% 내림세 보이면서 32,750원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낙폭을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거래소는 0.59%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2,052포인트의 오늘장 종가가 잡혔고 어제장과 비교해도 12포인트나 내려오면서 오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6%의 내림세 보였고요. 어제장 비교하면 10포인트 내려왔고 657선의 오늘장 종가가 잡혔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나 제한적인 점, 여기에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하게 팔아냈던 점이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 52억 원 사들이는 모습에서 그쳤고 기관은 937억 원 강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기관 역시 하루 종일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쌍끌이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 268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 326억 원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가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1년 내 근본적인 쇠퇴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포함이 된 건데요. 국내 애플을 시작으로 기술주 전체적으로 비관론이 확산됐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 수혜주로 꼽히는 LG이노텍도 역시 동반 내림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LG이노텍 4.5% 급락이었고요. 저가 부근에서 마감가가 나왔습니다. 10만 4,500원의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FOMC 의사록 공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둘기파 기조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 또 달러화가 강한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